더 말해봐요. 어차피 6밖에 더 안 나오는 거라서. 그죠?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응.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함수의 극한입니다. 오늘은 요거만 배우면 돼. 이 함수의 극한 단어를 선생님이 두 개 단어로 나눠놨거든? 지금 여러분들 뒤에 게 없어서 그러는데, 첫 단어는 함수의 극한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극한의 값을 찾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극한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극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극한이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사용하는 이 용어들은요, 되게 중요한 용어들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용어는요, 그냥 기호로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하나의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쓰면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용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발산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용어를 먼저 배우고요. 이 네 가지 용어에서부터 한 가지 조금 뭐랄까,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수식을 하나 끌어내는 것이 이번 1단원 용어 정리의 목표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단어, 영어 학원에 아주 목을 매는 김재현 씨, 무슨 뜻이니? 읽어봐. 리미트? 그럼 무슨 뜻일까? 한계? 또 다른 단어의 뜻. 너 극한이 뭔 줄 아냐? 리미트 무슨 뜻이에요? 리미트. 우리가 보통 리미트라는 단어를 언제 써? 한계? 한계점? 또 희자, 야, 우리 영어 1등급 누구야? 없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영어 1등급 혜연아, 너밖에 없어. 리미트 몰라? 리미트는 단어를 몰라? 아니지? 알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은 뭐냐고. 한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쪽 보세요. 1쪽을 지금 보면은 리미트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지 1쪽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1쪽 안에서. 1쪽 안에 리미트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쭉 한번 읽어봐. 거기 있는 1쪽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 만해. 찾았어요? 있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한 4번 정도까지, 1번에 있는 함수 극한에 나와 있는 그것만 한번 보면 돼. 특별하게 뭔가 나와 있는 리미트라는 단어의 뜻, 한계점을 가진다라는 단어의 뜻을 제외하고는 뭔가 의미를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그래서 이 리미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거냐?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한없이. 원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세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라는 단어의 뜻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야.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부터 리미트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영어 스펠링 LIM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쓰게 될 겁니다. 한없이 그냥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기존에 읽었던 리미트라는 단어의 뜻이랑은 좀 달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발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발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없이 커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혹은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돼요. 발산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 바꿔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한없이 커진다. 계속해서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것을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살짝 바꿔보자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한없이 계속해서 커질 거야.
계속 커지지. 이것은 저 위에 있는 엄청나게 큰 수가 하나 존재할 거야. 그 숫자를 향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즉 엄청나게 큰 수를 향해 엄청 큰 수를 향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없이 작아진다는 이 말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엄청 작은 수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얘는 엄청 작은 수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렴이라는 녀석은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수가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한하게 등장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수렴이다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1번 리미트라는 단어와 연결을 지어본다라면 엄청나게 큰 수와 엄청나게 작은 수, 정확하게 우리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즉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그냥 막연히 추론만 하는, 막연히 짐작만 하는 숫자에 가까워지는 것을 바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눈에 보이는 수, 내가 다시 말하면 셀 수 있는 수, 예를 들어 한 36,000 이런 것도 셀 수 있는 숫자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숫자를 향해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가까워진다. 정말 단순한 의미지만 이 가까워진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이번 극한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가까워진다. 점점점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여기 보이는 요 탁자를 향해 내가 점점 가까워져 갈 거야. 가까워져 갈 거야.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가까워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니? 이 탁자랑 나랑 만나겠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 탁자랑 나랑 포개지겠지. 다시 말하면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지. 계속해서 가까워지다 보면. 맞지? 근데 우리는 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같은 게 될 수 있다. 즉 얘랑 나랑 만난다라는 그 느낌 있지. 만난다라는 말 있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까워진다. 어느 순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순간 가까워지다 보면 만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번 단원 안에서 다루는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얘 사이의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기는 할 거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딱 차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x라는 하나의 숫자가 a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x에서 a를 뺀 차이의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조금 더 말을 다듬어 보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x와 a가 절대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즉 가까워진다.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한다라면 x와 a가 가까워진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 이 개념 자체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같을 수는 없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탁자를 지금부터 3이라는 숫자로 생각을 할 거야. 머릿속에 기억해. 3이야. 나는 지금부터 x야. x야. 그러면 가까워져 갈 거야. 여기서 멈췄어. 지금 난 2라는 상태가 됐어. 차이를 가지고 있지? 조금 더 가까워졌어. 2.5라는 차이가 됐어. 조금 더 가까워졌어. 2.7이 됐어. 조금 더 가까워졌어. 2.9가 됐어. 조금 더 가까워졌어. 조금 더 가까워졌어. 계속 가까워질 거야. 그럼 나는 3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3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방금 전 그 예를 든다면 x가 3이 되는 건 불가능해. 맞지? 그지만 x가 3과 비슷한 값이 되는 건 가능해져. 맞습니까? 아닙니까? 즉
여기 요 기호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 비슷한 대략적인 값이다라는 근사값을 뜻하는 거란 말이지. x가 3이라는 근사값으로 향해서 가까워지기는 하겠지만 절대 실제로 3이 되지는 않아.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자고. 내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다 보면은 2.9 가는 숫자로 x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겠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런 걸 배웠단 말이지. 유리수와 순환수라는 단원에서 2.99999 가는 숫자는 얼마로 생각하라 그랬지? 3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2.9땡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분수로 직접 고쳤을 때 2와 9분의 9로 표현하면서 약분이 되면서 이거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앞에서 배웠잖아.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x는 3이 될 수 없어. 하지만 3에 최대한 근접해 갈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될 때는 x를 뭘로 생각하게 될 거냐? 3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되게 좀 어려운 얘기야.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얘기고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많은 거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돼요? 혜연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그렇다면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그 얘기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그거를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기호로 리미트를 사용할 거야.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 누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관계가 바로 리미트라는 기호 밑에 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쓰게 될 것이냐? 방금 전처럼 예를 들면 x가 3으로 가까워진다 해서 3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쓰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3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x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이렇게 걸어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 직선으로. 맞지? 혹은 이러고 갈 수도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등장을 한다는 얘기지. 그 방법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누군가는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하겠지. 그 가까워지는 방법 자체가 바로 리미트라는 기호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가까워지는 방법이. 그러면 이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긴 식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식의 모양을 요 뒤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요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fx라는 녀석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함수의 극한의 값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단원에 등장을 하는 이 극한이라는 단어의 뜻을요, 지금처럼 나와 있는 용어들을 통해서 생각을 했고요. 앞에 붙어 있는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나온 이유는 여기 보이는 가까워지는 방법 자체가 함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한 번의 응용을 더 거치면 이런 얘기도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가까워지는 방법 있지? 이게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수1에서 배우게 되는 수열이라는 녀석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봐.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야. 세 번째 항이 3이야. 네 번째 항이 4야. 뭐야? 차이가 1씩 나는 등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만약에 x라는 녀석이 무한대로 엄청나게 큰 수로 점점 가까워질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수열, 아까 봤었던 등차 수열의 방법이 들어간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열이 x가 엄청나게 커질 때 어디를 따라가서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식이 함수가 아니라 수열이 나온다면 단원의 이름이 바뀔 거라고. 뭘로 바뀌어? 수열의 극한으로요. 확인됩니까? 즉, 이 관계식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미적분학을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녀석을 배우게 될 거거든? 그때 뭐 어렵게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관계식 자체가 수열로 나올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발상과 수렴이라는 얘기로 조금 더 가까워질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자. 엄청나게 큰 수라고 얘기를 했었어.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그럼 그 엄청나게 큰 수 우리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엄청나게 큰 수는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비우스의 띠라고 알아? 알아? 뭐야? 뭐야? 됐고요. 뭐야? 기대하고 있어, 나 지금. 형아, 뭐야? 전화 뭐야? 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 씨. 왜? 메비우스 띠 안다고 고개 끄덕거리잖아. 뭐야?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하지? 대충 들어봐. 뭐야? 뭐야? 자신감 파락인 거냐? 뭐냐? 메비우스 띠가 뭐냐면 분명히 시점이 있으면 우리가 순환하는 구조의 띠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언젠가는 종점을 그리겠지.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졌다고 하면 시점이 존재하면 종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메비우스의 띠는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를 이렇게 원래 이으면 언젠가 끝이 나겠지. 메비우스의 띠는 이게 끝이 안 나. 즉 다시 말하면 시점에서 출발을 해서 돌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다시 종점으로 돌아오는데 그 종점이 고 시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끝나지 않아. 무한하게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메비우스의 띠의 모양인 이렇게 생긴 하나의 기호를 써서 표현하게 돼. 약간 동그라미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냐? 길쭉한 끈 하나, 띠 하나, 종이 띠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번을 싹 꼰 다음에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 순환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는 앞으로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 모양을 따와서 무한대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무한대.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 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인 무한대 표시에다가 엄청나게 작다는 의미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작은 수.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딘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수렴할 때 있지. 수렴은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 k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기호들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 있느냐? 자, 엄청나게 작은 수를 쓰게 될 때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은근슬쩍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 엄청나게 작은 수, 아주 작은 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0을 생각하게 되거든? 이거 아니야. 알겠지? 0이 엄청나게 작은 수가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실수 꽤 많이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리는 끝난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될 거냐? 실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자, 극한의 표현이라고 한번 써보지 뭐.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기호,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지. 자, 그 상태에서 관계식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지. 관계식의 모양을 x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커지게 될 거거든?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거든? 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을 따라가서 점점점 커지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x 플러스 2라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질 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즉 x가 어디로 가까워지느냐가 아니라 x 플러스 2라는 이 관계식이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자,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x가 커질 거야. 찾는 방법은 숫자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x가 1일 때 3이고 2일 때 4야. 3일 때 5고 그럼 x가 100만이 되면은 100만 2가 될 거고 그럼 x가 무한대가 되면은 어떻게 돼 버리겠어?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거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 무한대는 무진장 큰 수지. 거기서 2가 더해졌어.
걔랑 엄청나게 큰 무한대에다가 3을 더했어.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한대를 하나의 기호로 본다라면 2 더한 거랑 3 더한 거랑 비교하면 3 더한 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숫자야. 무진장 큰 수야. 그 상태에서 2가 더해지나 3이 더해지나 차이가 있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 내가 말한 대로 기억을 해놔. 내가 지금 빚이 10억이 있어. 아이씨. 야, 이 새끼야. 예를 드는 거잖아! 너네한테 지금 빚이 10억이 있어. 거기에 내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친구한테 1,000원을 빌리나 10,000원을 빌리나 어차피 10억에 비하면 어때? 푼돈이야. 맞지? 그러면은 10,000원 빌리나 1,000원 빌리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 무진장 큰 수 앞에서는 1, 2나 3 이런 숫자는 푼돈에 가까운 숫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냐? 얘는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될 때는 원래 말로 쓰면 이렇게 해석이 돼. 무한대라는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집니다.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것을 기호로 쓰자니 가까워진다라는 기호를 쓰기가 또 조금 애매한 거지. 리미트만 붙여놓고 어차피 얘를 계산한 게 얼마니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등호를 붙여서 이 숫자는 무한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무한대라는 녀석은 결국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숫자지. 다시 말하면 말로 쓰면 엄청나게 큰 수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지. 무슨 의미를 가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발산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번엔. 자, 요것을 방금 전에 얘기한 예를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하나씩 계산하는 게 가능하지. 근데 이 관계식이 좀 더 복잡해진다라면 가능할까? 이거 좀 애매할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생각을 하게 돼요. 좌표 평면에. 오케이? 자, 그렸어.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그러면 그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얘가 x, y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제 이 극한값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무한대 한없이 커지지. 임의의 한쪽 값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돼? x가 커지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보고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 그래프를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 값이 딱 정해지겠니? 안 정해지겠지. 무조건 계속해서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얘는 발산을 하게 되겠구나. 어떻게 발산을 하게 되느냐?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예쁘게 표현을 해본다면 무한대 양수 쪽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발산,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얘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표현법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야. 첫 번째 표현이 무한대 기호를 쓰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라고도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도 되겠지. 그리고 말 다 생략하고 그냥 네 번째 발산해요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이거야. 왜?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쓰는 거를 조금 귀찮아서 익숙해지도록 해주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또 하나 바꿔볼 거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써보자. 자, 리미트. 이번엔 x가 4로 가까워질 거야. 4로 가까워질 거야. 숫자 4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랬을 때 x,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2x 마이너스 3이라는 관계식을 따라서 x가 4에 가까워질 때 실제적인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게 될 거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4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그냥 막 보기에는 조금 막연하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4 쪽으로 x가 가까워질 때 y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직접 손으로 따라가는 얘기야. 그럼 자, 얘를 직접 그리면 이번에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얘가 y는 2x 마이너스 3. 미쳤네? 바쁘지 뭐.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확인됐죠? 그러면 4. 대충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얘가 4야.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가 4로 가까워질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돼. 요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지.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할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값이 어느 쪽으로 가까워질지는 순전히 내 취향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표현법을 또 배웁니다. 무엇이냐? 가까워지는 게 극한, 그 극한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한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딱 기준이 되는 지점이거든? 이쪽보다 이쪽은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즉, 다시 말하면 기준이 되는 지점보다 왼쪽이 좌극한이야. 자, 왼쪽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거야. 근데 이걸 왼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x가 지금은 4잖아. 이 숫자가 a라고 생각하면 a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게 되는 요 a 값보다 작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우급하는 당연히 x가 a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취향이라고 하면 작을 때로 찾을 때냐 클 때로 찾을 때냐 그랬을 때 이렇게 취향대로 마음대로 찾으라고 시켜봤더니 정답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호화시켜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표현해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좌극한을 앞으로 표현하게 되면 리미트를 써놓고 작을 때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x가 a로 가까워지긴 할 건데 a보다 작은 쪽이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5를 써주면 작을 때 그럼 클 때는 리미트라고 해놓고 x가 a보다 클 때라는 의미로 플러스를 붙이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기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서 묶어놓고 이쪽에 있는 식을 다시 본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리미트 x가 결국 a로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지. 맞아? 그래서 이 기호를 극한을 찾는 기호라고 얘기를 하고 암편으로 극한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가극한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플러스로 붙어 있는 건 우극한을 찾으라는 걸로 해서 서로 다른 기호로 세 가지 기호로 같이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극한의 값이 문제 클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뜻하는 기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취향으로 따라서 가격하는 자, 만약에 예를 들어봐. 가격판이 1이 나왔어. 1에 가까워져. 우극한은 2에 가까워져. 이렇게 되거든요. 극한의 값이 실제로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1과 2를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얘가 3이 나오고 얘도 3이 나오면 극한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100만이 나왔어.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호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쪽 좌극한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 거야. 이 책에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리미트 x가 4보다 작은 쪽에서 2x-3을 따라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이때 함수값, 4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얼마야? 4일 때 2x 플러스 3 하면 11이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4로 점점 y는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져? 11을 향해 가까워지겠지. 즉
좌극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 다시 리미트 x가 4보다 큰 쪽에서 2x 플러스 3을 따라 가까워져. 그러면 4보다 큰 쪽, 이 뒤에서부터 점점점 가까워지는 중이지. 어디를 향해 가까워져? 11을 향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돼버렸더니 좌극한 값과 우극한을 계산한 값이 서로 같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는 거냐? 리미트 x가 4로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3을 계산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11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확인됐나요? 자, 이때 지금부터 잘 봐. 졸라 웃겨. 이 극한값은 실제로 그 값이 될 수 없는 거였잖아.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지. 근데 지금 여기 4로 가까워질 때 여기다 4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딱 11 나오지. 가까워진다는 게 얘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나오는 값은 어때? 얘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팁을 가져와. 어떻게 하느냐? 극한값 찾기 할 때 있지? 극한값 찾기 할 때. 즉 이렇게 써보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a다. fx다. 이걸 찾아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fa를 찾는 거랑 똑같아. 실제로. 왜냐? 어차피 4가 대입됐을 때 함수값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 아니야. 이걸 향해서 어떻게 돼?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이 숫자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을 찾아라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 논리가 100% 맞는 거는 아니야. 여기에도 함정은 존재해. 어떤 함정이 존재하느냐?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줄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 자, 이번엔 관계식을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점을 딱 하나 잡고 여기를 A라고 쓸게요. 확인됐지?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야. 그리고 A일 때 여기로 잡고 이때의 함수값을 4라고 한번 써보지 뭐. 그리고 이때는 1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다시 빵꾸난 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얘를 fx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fx야. 자, 이때 우리는 뭘 찾으려고 했느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가 얼마니? 극한값이 얼마니를 찾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극한값 찾는 거.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개가 다 같은 게 나와야지만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했지. 그래서 앞으로는 극한값을 찾게 될 때는 두 가지를 찾아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음수 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하고 x가 a로 가까워질 때 양수 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 두 개를 다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좌극한부터 확인하자. x가 a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따라서 오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까워져? 1로 가까워지지. 예, 1이야. 맞죠? 자, 그 다음 다시 우극한. 우극한은 볼 것도 없어. 계속 1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야? 1이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얼마라고 쓰면 돼? 1이라고 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 논리 따라가야 된다면서요. 맞죠? 이대로 따라가 버리면 FA 얼마예요? 4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이때는 FA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자, 얘와 이거의 차이점을 보면 돼. 어떤 차이를 가진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해서 공식화시켜서 외울 수가 있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못생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처자니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턱이 있나? 좀 많이 억울해? 그러든가 말든가. 좀 빨리 말해보든가. 둘의 차이는 한복 그리기가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복 그리기가. 한복 그리기 뭔지 알지? 알지? 뭐야?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는 어때? 빵꾸가 났으니까 여기다 끊어서 점을 찍고 와야 되지. 여기는 어때? 계속 가는 거잖아. 맞죠? 이 한복 그리기가 되냐 안 되냐를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연속이냐 아니냐로 표현을 해.
우리 수화할 때 내가 역함수 만들 때 연속 계속 얘기했던 거 있지? 그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 되냐, 되지 않느냐, 되느냐에 따라서 성립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수식으로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냐? fx가 연속이, 이렇게 쓰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어진 이 극한값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것이다. 첫 번째, fx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항상 끝까지 다 연속이 될 필요는 없어. 내가 극한값을 찾고 싶은 그 지점에서만 연속이면 돼. 왜? 다른 데서 연속이 아니어도 뭔 상관이야. 어차피 계속 이쪽에서 가까워질 건데. 맞지? 그래서 x가 a에서 연속이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는 그냥 fa다라고 생각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만약에 x가 a에서 연속이 아니게 되면은 우리는 극한값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공식처럼 외우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의 우극한이 같다를 이용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연속이 아니게 되면은 직접 함수값 가지고 파악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파악이 안 되면 그래프 그리시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잖아? 이거 안 해도 돼. 요거랑 똑같이 찾아도 돼. 왜 똑같이 찾아도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하고 아까 전에 봤었던 걸 조금 요렇게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들어가고 하잖아? fx가? 그러면 요때 결국 뭐야? 요때 한 값이 되는 거지. 여기 a라는 지점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관계식에다가 빵끝 들어놓고 요렇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fx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름을 따로 붙이는 거야. 이거 있지 그냥. 이거가 그냥 gx라고 이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a일 때 ga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걸로 안 찾고 새로운 함수, 원래 있었던 함수 요게 그냥 gx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버린다면 여기서 바로 극한값을 찾아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아직 연습하는 중이니 요렇게 찾는 거 연습 좀 해보라는 의미로 붙여준 거야. 아시겠습니까? 넌 이걸로 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얘기를 딱 해봤는데 여기까지 온 것들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죠? 되게 천천히 얘기한 거야 오늘. 진짜 편한 거 얘기해봤어. 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냐고요? 괜찮아요? 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요거까지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극한이라는 기호에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극한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예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파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어차피 극한을 계산하면 숫자로 나오게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다시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녀석을 해서 극한값을 찾았으면 베타라는 녀석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기 전에 가정을 물어보고 가서 앞에 있는 거 까놓고 내려놓습니다. 알파라는 극한값을 찾을게. 알파라는 극한값을 버린다고 했지? 이거 말 바꿔서 생각하거나 무슨 의미냐? 저기 보니 용어 정의를 보고 text에 있는 단어들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알파라는 극한값을 찾는다. 이거 발산이요? 발산이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해야 돼?
혹은 극한값이 알파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두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는 없어. 자, 4번 문제가 모의고사형 스타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요 문제도 꼭 집어서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딱 끝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5분 정도 쉬었다가 예제 문제, 네 문제 다 풀면서 확인 한번 하고 갈 거야.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보자고요, 그러면.